안녕하세요. 365 건강플러스 한의사 이유준입니다. 오늘은 재발성 다발 연골염, 재발성 류마티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발성 다발 연골염하고 재발성 류마티즘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질병인데요.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재발성 다발 연골염은 몸속에 있는 연골이 파괴되면서 모양이 변형이 되고 염증과 통증이 반복되는 질병입니다. 특히 연골 중에서도 귀나 코, 기관지, 성대 부위의 연골이 파괴가 되는데요. 그리고 재발성 류마티즘은 몸의 관절, 연골에 면역 염증 반응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두 가지 질병 모두 희귀병 중에서도 희귀병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재발성 다발 연골염과 재발성 류마티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발성 다발 연골염, 재발성 류마티즘의 원인, 증상,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발성 다발 연골염이라는 이 질병, 그리고 재발성 류마티즘이라는 질병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실제 이 두 가지 질병은 희귀병 중에서도 매우 희귀한 질병입니다. 그만큼 이런 질병에 걸려있는 환자분들이 몇 명 안 된다는 건데요. 둘 다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란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자신을 파괴시키고 공격해서 발생하는 면역 질병인데요. 우리가 보통 면역에 관련된 병은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면역의 방어 기능이 약하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잘 낫지 않는 그런 전염성 질환, 세균성 염증 질환, 바이러스성 염증 질환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외부에서 들어온 꽃가루나 진드기, 우유, 계란과 같은 이물질에 대해서 너무 면역이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면서 비염이나 아토피 같은 알러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면역세포가 자신의 세포를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으로 오인을 해서 공격을 하고 염증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재발성 다발 연골염이나 재발성 류마티즘 같은 질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면역학에서는요, 이런 원인이 미생물의 감염, 조직의 손상, 호르몬의 이상, 그리고 유전자의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모두 몸속에 있는 면역 시스템을 교란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미생물의 감염인데요. 몸속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치료가 안 되고 장복하게 되면 그 염증 때문에 면역 시스템이 예민해지고 또 깨지면서 자신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감기, 장염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낫지 않고 몇 달 동안 진행이 되면은 이런 면역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간혹 이들 중에 면역에 매우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로 결국에는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고 오랫동안 낫지 않을 경우에는 꼭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의 손상인데요. 우리가 심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그 다음에 큰 수술을 하고 나서 또 염증이 또 빨리 회복이 되지 않고 또는 몸에 심한 상처를 입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자신의 세포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파괴되고 죽어 있기 때문에 혈관이나 이 림프 조직에 있는 이런 죽어 있는 세포들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몸속의 면역 세포들은 과도한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면역이 예민해져 있고 건강치 못한 분들의 경우에는 면역 시스템이 깨지면서 자기 자신의 세포를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인하고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호르몬의 이상인데요.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충격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면역 항체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가면역 질환은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유전자의 이상인데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님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그런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또는 손주가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올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임상가로서 자가면역 환자를 진료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원인들은요, 가장 첫 번째는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의 부절제, 세 번째는 과로, 네 번째는 환경 오염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스트레스를 이제 짚는데 임상가로서 느끼기에는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은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내적인 스트레스와 외적인 스트레스를 나누는데, 자가면역 환자분들의 특징은 이 내적인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내적인 스트레스 중에도 가장 특징적인 거는 남보다도 불안해하는 성격이 많다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분들도 매우 많고요. 또 성격이 굉장히 예민한 성격을 타고난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외적인 스트레스로 발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30년 이상 시어머니와의 그런 갈등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 마음고생을 하면서 발병하는 그런 경우도 보았고요. 또 어떤 분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10년 이상 부채 때문에 숨어 다니고 이러면서 마음고생을 하다 보니까 발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밖에 직장에서의 상사와의 그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질병으로 진행되는 분도 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식의 부절제입니다. 음식은 우리 몸에 그 면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을 많이 먹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비교를 해보았더니 자가면역 질환이 더 잘 걸리더라라고 하는 논문들도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사회가 서구화되니까 점점 패스트푸드에 대한 그 섭취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에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이 야채나 과일과 같은 이런 자연 음식은 별로 먹지 않고 햄버거나 피자, 아이스크림과 같은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서 면역 관련 질환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네랄, 비타민,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나 과일을 섭취하지 않게 되면서 몸속의 면역은 점점 더 예민하게 되고요. 이때 장 내에 부패균을 늘려줄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를 또 과도하게 먹게 되면 장 점막의 면역세포들이 예민해지면서 면역 시스템이 충격을 받고 깨지면서 이런 자가면역 질환과 같은 면역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과로인데요. 자기가 맡은 일을 다 해내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밤 새우고 밥도 못 먹고 일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일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게 휴식 없는 과로는 면역 시스템에 충격을 주어서 이런 면역 관련 질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재발성 다발 연골염의 특징은요, 귀나 코나 그다음에 기관지, 성대에 있는 연골이 면역세포의 공격을 받아서 파괴되고 염증이 일어나서 생기는 그런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런 그 염증 과정을 통해서 모양의 형태가 변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변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올림픽 게임에서 레슬링 선수들의 귀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 레슬링 선수들이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귀 모양이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닳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작아지고 쭈그러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그러져 있는 그런 모양으로 다 변해져 있어서 정말 대단한 노력을 하셨구나라고 이제 감탄을 하게 되는데요. 재발성 다발 연골염 환자의 귀 모양이 레슬링 선수처럼 변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냥 귀가 아프기만 하고 또 어떤 때는 귀가 빨갛게 붓기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의심을 못하고 이비인후과나 피부과를 가서 귀에 염증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전혀 다른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동안 그러다가 안 아프다가 또 붓지도 않고 또 그러다 다시 아프고 이렇게 반복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자세히 봤더니 귀의 모양이 변형이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귀 중에서도 연골은 위쪽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귀의 윗부분이 주로 변형이 이제 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붓고 빨개지가 하다가 모양이 쭈그러들고 그 다음에 형태가 문드러지면서 두꺼워지고 이러면서 모양이 크기가 작아지고 두꺼워지고 주름이 많이 생기는 이런 형태로 이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귀의 변형은요, 재발성 다발 연골염 환자의 85%에서 나타나는 흔한 증상입니다. 코도 마찬가지인데요. 환자의 한 50% 정도 이상에서 코의 모양이 변형이 오는데요. 어떻게 변형이 오냐면 코에 있는 연골뼈가 염증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주저앉는 듯한 형태로 모양이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환자가 겪는 정신적인 컴플렉스는요, 굉장히 큽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귀 모양이 변형이 왔고 코도 주저앉고 이러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보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여성의 경우에는 아예 외출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우울증이 와서 대인 기피증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남자들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남들과 만나는 자체를 굉장히 신경 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심각한 문제는 호흡인데요. 이 후두부나 기관지 연골에 또 염증이 생기고 붓다 보니까 나중에는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호흡하기가 곤란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성 다발 연골염 환자의 50% 정도에서 이 후두부와 기관지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또 이 기도 부위가 염증으로 부어서 막히게 되면은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날 뿐만이 아니라 호흡을 하지 못해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분들은 이런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숨구멍을 뚫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호흡을 할 수가 있게 되어서 생명은 유지할 수가 있지만 목에 숨구멍을 뚫는 이유 때문에 나중에는 말하기가 힘들고 말을 하더라도 목소리가 변형이 되고 이런 또 불편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현재 치료 중인 분이 있으신데요. 이분은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 또 원래부터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러다 재발성 다발 연골염이 최근 들어서 같이 오셨는데요. 귀가 빨갛게 염증이 생기고 모양의 변형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도 진행이 돼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붓고 모양이 이제 조금씩 변형이 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치료를 하시고 있는 중인데 현재로서는 매일 코의 염증 때문에 통증, 기부의 통증, 잠 못 자면 스트레스 받으면 술 드시고 그렇게 과로하면은 그런 통증과 염증이 심해졌던 그런 상태였는데 치료를 받으시면서 지금 현재는 염증도 거의 가라앉고 통증도 거의 없어져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로 와 있습니다. 또 한 분 있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옛날에 그 독일에 강부로 가셨던 분이었어요. 고생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미국으로 가셔서 또 거기서 열심히 하셔서 자수성가한 분이셨는데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결국 50대 중반의 나이에 재발성 다발 연골염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미국에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 6개월 정도는 치료를 받고 여러 번에 걸쳐서 치료하셨는데 초기에는 귀 쪽으로 많이 이제 오셨었고 귀의 연골이 변형이 돼 있고 빨갛게 부어 있고 염증이 있고 두꺼워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치료를 받으시고 나중에는 붓기나 염증 이런 게 다 가라앉고 그런 것들이 가라앉다 보니까 모양이 약간 변형이 된 상태가 일부는 좋아진 상태로 좋아져서 치료를 종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모두 면역에 항진된 면역과 또 반대로 저하된 면역이 공존하는 이런 면역의 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한약요법이나 연약요법, 침요법, 그 다음에 교정요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재발성 류마티즘은요, 1944년도에
학계에 보고되었는데 아직까지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재발성 류마티즘은 손가락 관절이 붓고 또 아프고 이것이 진행이 되면 관절에 이제 통증도 오게 되고 또 너무 피곤하고 또 권태감, 그다음에 발열 등의 전신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지만 류마티스 관절염과 재발성 류마티즘은 진행과 예후가 다른 질병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이 주로 대칭적으로 발생하지만 재발성 류마티즘은 한두 군데의 관절에만 나타나다가 이것이 관절마다 돌아가면서 관절염이 진행되는 특징이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보다 재발성 류마티즘은 통증의 지속 시간이 좀 짧은 것이 특징이고요. 또 물론 이제 통증이 시작되면 심하게 통증이 오기도 하고 또 가볍게 오기도 하지만 일단 2, 3일 정도 지나면 통증이 사라지고 증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전혀 없는 기간이 되게 오랫동안 진행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통증이 발생하는 시간도 아침에 그 관절에 통증이 오는 류마티스 관절염과는 달리 재발성 류마티즘은 늦은 오후나 그 다음에 저녁에 잘 나타나고 주로 손가락, 손목, 어깨, 무릎, 발 이렇게 다양한 관절에 통증이 나타나고요. 드물게는 목이나 턱 관절에서도 나타납니다. 또 증상이 수주일에서 또는 몇 년 동안 증상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재발하기 때문에 재발성 류마티즘이라고 하는 그런 병명이 붙게 된 겁니다. 이 두 질환은요, 남녀의 발병 비율도 다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걸리는 특징이 있지만 재발성 류마티즘은 남녀의 발병 비율이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히려 남자의 비율이 약간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과는 달리 류마티즘 인자가 이 재발성 류마티즘에서는 거의 발견되지가 않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장애를 남기거나 또는 관절이 또 변형되거나 이런 증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관절 이외에도 전신 증상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재발성 류마티즘은 류마티스 관절염보다는 증상으로 볼 때는 좀 가볍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발성 류마티즘 환자의 한 30%에서 40% 정도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되고 발전하기 때문에 절대로 치료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재 재발성 류마티즘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연구 보고를 보면 전체 염증성 관절염 환자 중에 1, 2% 정도가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수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질환은요, 주로 30, 40대에 발병하고 환자가 가계에서 그렇지 않는 가계에 비해 더 많이 발병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재발성 다발염 같은, 그 다음에 재발성 류마티즘 같은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요법이나 침요법, 연약요법, 교정요법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면역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네, 알쏭달쏭 건강 Q&A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재발성 다발 연골염 환자인데 귀, 코, 기관지, 후두부 말고 다른 부위에도 증상이 나타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재발성 다발 연골염은 연골 조직과 결체 조직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신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나 코, 기관지, 후두뿐만 아니라 관절, 눈, 청각계에도 나타납니다. 재발성 다발 연골염은요, 어느 연령대에서나 발병합니다. 물론 40, 50대에도 흔하게 발병하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발병하고 여성이 좀 더 치명적인 증상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발성 다발 연골염은 관절은
귀 다음으로 증상이 많은 부위고요. 그 다음에 주로 한 3군데 이상의 관절에 염증이 나타납니다. 또 여러 관절로 옮겨 다니면서 좌우가 비대칭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고요. 무릎 같은 큰 관절뿐만 아니라 손가락, 발가락 같은 작은 관절, 척추 같은 부위에도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의 침범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공막염, 상공막염, 결막염, 포도막염, 그리고 초자체염 등이 나타나고요. 흔하지는 않지만 안구의 돌출, 안신경염, 공막 연화증, 망막박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청각기의 경우에는 환자의 32% 정도가 일시적, 영구적으로 청각장애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귀 속에 존재하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전정기관도 연골에 염증이 생기면서 한 17% 정도가 어지럼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심장에 침범이 되면 동맥판 부전, 승모판 부전, 관상동맥 질환, 부정맥 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환자의 한 27% 정도는 피부에도 나타나서 두드러기, 결절성 홍반, 피부 궤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당뇨병과 같은 대사성 질환, 또 다른 자가면역 질환, 악성 종양과 함께 동반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재발성 루마티즘인데 관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네, 이 재발성 루마티즘은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보이는데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가 많은데요. 이때 사람들이 그냥 마음을 놓고 당장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뚜렷하게 증상이 없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가서 너무 급하게 치료를 하시려고 하면은 좀 늦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상시에 관리가 중요한데요.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관리, 수면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식습관은 면역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인스턴트, 밀가루 음식은 가장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수면 관리 같은 경우에는 10시에는 꼭 잠을 주무셔서 그 자는 동안에 내 몸의 면역이 안정되고 염증이 빨리 가라앉을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도 너무 불안하거나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그런 성향도 좀 안정화시켜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문제는 재발성 루마티즘 환자의 경우에는 관리도 중요하지만요. 최근에 어떤 분이 오셨냐면 재발성 루마티즘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눈에 염증이 오고 건조증이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셨는데 결론은 본인이 치료를 하지 않고 혼자 노력해 보겠다라고 그냥 가셨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발성 루마티즘 환자는 생활 속에서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도 관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재발성 다발 연골염과 재발성 류마티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발성 다발 연골염은 희귀병 중에서도 보기 드문 희귀병이고요. 그만큼 환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요. 질병의 증상도 귀, 코가 주저앉고 호흡도 할 수 없는 특이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재발성 류마티즘은 류마티스 관절염보다 통증도 좀 적고 몸에 이상이 없는 그런 시간이 많은 편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히려 적극적인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두 가지 질환 모두 자가면역 질환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증상이라 하더라도 치료를 잘 받으시면 증상이 나아지고 개선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피부 근형과 하시모토 갑상선염, 그레이브스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